여러분 안녕하세요. 잉글리시앤의 토익 LC 만점 강사 서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점을 향해서 다가갈 텐데요. 특별히 우리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꼼꼼히 살피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C 시험 구성은요. 자, 첫 번째 파트 사진 묘사로 총 6문항이 수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파트 1의 이 6문항이 여러분은 쉽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께서 만점을 목표하는 많은 학생들께서 이 사진 묘사에서 선생님 저 하나 틀린 것 같아요. 2개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이도가 쉬워 보임에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이유를 찾아야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지 않고 우린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꼼꼼히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파트 2 질의응답입니다. 여러분, 질의응답은 짧은 질문과 그리고 나서 3개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25문항을 풀어야 하는데 은근히 집중력이 부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파트 2를 풀어나갈 때 특히 우리가 빠르게 순발력 있게 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트 3, 4는 대화문과 담화문으로 가장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3부터 이제 집중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39문항으로 3개의 세트의 문항을 총 13번 풀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파트 4는 1인의 담화문으로 30문항을 풀게 됩니다. 3개 세트를 10번 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45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바로 뒤에서 어떤 식으로 만점을 준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독해력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만점을 목표하는 학생분들 중에서 특히 LC에서 점수가 440, 450에서 잘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어휘력. 분명히 나는 대충 이 정도는 알아요. 대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휘력도 확실하게 다져주셔야 돼요. 파트 1에 해당하는 어휘. LC의 모든 어휘들이 그냥 빠삭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독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근히 파트 2 짧은 질문에서도 핵심 요소를 듣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더더욱이나 파트 3, 4는 조금 더 길어진 담화문과 대화문입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독해가 안 된다면 혹은 독해를 지금까지 너무 대충 해오는 습관이 있었다면 리스닝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쉬운 문제들은 맞출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스트럭처의 문장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휘와 독해력을 계속 리뷰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고요. 자, 파트 1부터 우리 만점 비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항으로 구성이 되죠. 오답 소거하며 문제를 항상 풀 겁니다. 자, 항상 오답을 소거하는 포인트로 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 파트 1의 어휘와 동작 상태 동사,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수동태 진행형,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체크를 할 겁니다. 특히 우리가 문제 풀 때 비빙 PP를 많이 신경 쓸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키워드까지 잘 소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킹을 과연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1분 1초를 다 뭐 하면서 풀 거예요? 계획하며 풀 겁니다. 그렇다면 마킹을 맨 마지막에서 몰아서 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제가 실제 학생분들과 재봤더니 거의 5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빠르게 100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바로 체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게 파트 1과 그리고 파트 2입니다. 자, 파트 2도 동일하게 마킹은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집중력이 조금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딴 생각이 나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펜으로 무언가를 쓰면서 연필로 쓰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별표를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점 받는 학생들 중에서 파트 2 때문에 특히 계속 480점에서부터 490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파트 2는 자동 반사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동 반사. 오답 소거하면 문제 풀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익숙하실 거고. 질문 정답 패턴을 완벽하게 패턴화 시키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How do you like?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바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How do you like? 어떻게 좋아해? 라는 뜻 아니잖아요. 그죠? 어때라는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질문들이 다 패턴이 정해져 있고 우회적인 정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질문의 의도를 내가 그냥 듣자마자 바로 캐치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반응 속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게 항상 오답이고 이게 항상 정답이고 그리고 이래서 바로 속어고 반응 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회적인 정답 표현들을 확실하게 익혀서 내가 혹시라도 잘 못 들었더라도 바로 이거 우회적인 정답이네. 이거 체크 이런 식으로 만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파트 2는 패턴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만점의 목표인데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셔야죠. 저는 대충 다 알아요.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대상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더욱더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파트 3로 갑니다. 파트 3, 그 대화문과 파트 4의 담화문은 자, 일단 가장 긴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 바쁘게 움직이기로 했잖아요. 디렉션이 나올 때 질문을 미리 분석을 할 겁니다. 정답의 시그널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의 시그널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정답률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의 시그널 파악하기, 그 다음 멀티타스킹을 위해서 선택지 의미 있는 단어를 효율적으로 체크해 놓기. 효율성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선택한 이 동그라미가 바로 정답으로 나와야 된다. 이 정도의 확신은 있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길어지는 문장 단위의 선택지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정답 선택할 때는 결단력 있게 이것도 시험 풀 때, 문제를 풀 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뒷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죠. 시험을 실제로 푸는 만큼, 풀 때만큼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선택한 게 정답이야 라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항상 정답의 키워드를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집중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대충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그널을 체크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 분석했던 이 명사가 언제쯤 나오겠지 명사 4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명사가 나왔는데 바로 체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킹의 타이밍입니다. 마킹은 한 세트가 끝나면 자, 2차 질문이 나올 때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질문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문제를 바로 들으면서 바로 풀 거고 그리고 바로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다음 문제를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리뷰할 때는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분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파트 3, 4는 뭘 달고 살자? 정답지, 해설지를 달고 살자. 거기에 있는 해설지에 나오는 스크립트를 다 분석하고 독해해보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셔야겠습니다.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내가 맞췄던 문제든 틀린 문제든 다 딕테이션 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파트 3, 4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문제를 안 풀었고요. 지금 이 OT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셔서 문제를 풀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분 사진 문제에서부터 실수를 내면 안 뜹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다른 파트 5 문제를 풀고 있다가 그리고 example question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요? 1번으로 돌아오죠. 이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돼요. 1번 했을 때 돌아와 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상황에서 어떤 그림이고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남자의 상태는 어떤지라는 걸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xample에서 C번의 example을 말하고 있을 때 돌아오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남자가 뭘 하고 있어요? 뭔가 스크린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고요.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착용과 그 다음에 putting on, 착용은 wearing.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착용하는 동작이면 putting on을 쓰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정답을 맞추셨을 텐데 그래도 속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 man is installing. 자, 설치라는 단어인데요. 설치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막연해요. 그럼 설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컴퓨터를 만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치하려고 하면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요. 여기에는 뭔가 의사가 뭔가 이제 신체 구조를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설치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화면이 나와줘야죠. 이거는 약간 만점 방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가 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 다음 B번입니다. Carrying a backpack. 보이지 않는 단서. A man is turning on the monitor. 모니터를 켜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이런 동작이 보여지지 않고요. A man is sitting in front of the monitor.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앉아있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럼 조금 헷갈렸던 거와 명확한 답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명확한 정답을 바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합니다.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1초라도 고민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조금씩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결단력 있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A man is installing a computer program. B. A man is carrying a backpack. C. A man is turning on the monitor. D. A man is sitting in front of the monitors.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예요. 인물이 있는데 2인 이상 사진입니다. 자, 2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성이 무언가를 포인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같이 보고 있고요. 여성은 글라스를 착용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이 사물이나 뒤에 무언가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유의 깊게 보셔야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A번 같은 거 일부러 함정으로 주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함정을 넣는 경우가 요즘 들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They are sitting 맞는데 couch가 보이지 않아요. 자, 항상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그런 키워드들은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카우치 아닐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 항상 오답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They are focusing on the computer screen. 보이지 않아요? 컴퓨터 스크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있지만 그 다음 they are examining some pictures. examining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으면 이게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C번이겠네요. 사진을 보고 있는 상황, 둘 다 공동 동작이죠. They are moving a table. 지금 테이블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동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테이블을 잡고 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C번이 돼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한번 쭉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듣고 그 다음 분석해 볼게요. A. There are potted plants in front of the door. B. The rug is being cleaned. C. A door has been left open. D. There are lights hanging from the ceiling.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각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are potted plants in front of the door. 문 앞에 potted plants라고 하는 것은 화분에 담긴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potted plants 여러 개 보이죠? 자, 2개 이상은 다 many로 아니면 여러 개라고 지칭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potted plants 같은 경우에는 영국 호주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otted plants 보다는 potted plants 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것도 예상해 주시고요. 자, 그 발음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B번에 비빙 PP라고 하는 건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빙 PP 진행 수동태입니다. 진행 수동태인데 진행 시제와 수동태가 결합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주체가 되는 주어가 뭐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옮기는 그리고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the rug, 깔개가 우리도 러그라고 부르죠. 러그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러그를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비빙 PP 듣는 연습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B번은 여러 번 들어보시고 door has been left open. left open, 열려있는 상태다. There are lights hanging from the ceiling.
지금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 건 light 혹은 light fixtures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요. ceiling, 천장도 보이지 않잖아요. 조명도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크를 이제 소거를 해주시고요. 이게 바로 조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ceiling,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속어의 포인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죠. 자, 4번 문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2인 이상의 다수 인물의 그림인데요. 이럴 때 공통 동작도 있겠고 한 명은 뚫어져라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고 정말 많은 그림들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요. 속어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 People are viewing some artworks. B. People are drawing pictures. C. People are painting the wall. D. People are negotiating the prices of paintings. 자, 이렇게 소거가 가능하네요.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 그림만을 가지고 중요한 걸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항상 오답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난이도를 봤을 때 우리가 딱 헷갈리는 거 한두 개 빼고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이 간단한 문제에서 정말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어휘나 표현, 그리고 오답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점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학생분들의 특징을 보면 쉬운 단서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가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중에도 다 흡수하고 다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없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땐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viewing some artworks 예술 작품들을 보고 있는 공통 동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혼합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있고요.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루틴 보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게시 자료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듣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A. The woman is making a hotel reservation. B. Some books have been piled up on the counter. C. The woman is wiping the window frame. D. Some documents have been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네, 지금 제가 소거하는 이 단어들에 집중을 해보셨을까요? The woman is making a hotel reservation.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절대 디테일하게 내지 않죠. B번, some books, books가 보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a woman is wiping, 닦다라는 건데 윈도우 자체도 보이지 않고요. 윈도우를 만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속어. 그리고 some documents have been posted. 게시되어 있다, have been posted니까 이미 완료된 동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on the bulletin board, 지금 어디예요? 게시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bulletin board에 post 되어 있다. 자, 마지막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ome documents have been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 사물 풍경 사진 중에서 강이나 그 다음 캐널 등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없는 단서를 소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정답이 overlook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B번, the bridge overlooks the river. overlook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다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다. 사실 눈이 있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강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overlooks the river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답이고요. 나머지 표현들도 소거하는 것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The bridge is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은 공사하는 중인. 이 under의 의미가 뭐뭐 하는 중인 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알 수 없습니다. bridge가 있긴 있는데 공사 중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거 디테일하게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C번도 볼게요. Some boats are tied up to a dock. 어디에? dock에 정박되어 있다 아니면 묶여 있다. 자, 그래서 이 dock이라고 하는 게 명사로도 쓰이고요. are docked 이런 식으로 수동 형태의 동사로도 쓰입니다. Some boats are docked at the pier.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D번입니다. Some boats are being built.
being built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보트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세부적으로 너무 작게 있어요. 근데 사실 보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보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트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서 being built라면 사람이 이걸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사람 인물의 동작이 보이려면 조금 더 클로즈업이 돼야 하겠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 항상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1을 완벽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파트 1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남겨 있어요. 94문제가 남아있는데 여기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 놓쳤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마킹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파트 2로 갑니다. 자, 파트 2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이런 팁들이나 여러분들 같이 외워야 될 프레이즈들을 같이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7번은 일반 의문문입니다. 일반 의문문의 특징은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거예요. 정보가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Is the meeting room big enough for the seminar? 이렇게 전치사구 안에 있는 것들을 항상 함정 키워드를 이제 선택지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메인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미팅룸 크니? 장소 커? 자,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커? Yes. No, 아니 안 커. I don't know, 나 몰라. I don't know도 상당히 다양하게 줍니다. 나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 신입사원이야. 나 진짜 몰라. 그냥 몰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보의 출처를 제3자에게 Why don't you ask Mr. Lee? Why don't you check the list? Why don't you check your email? 이런 식으로 정보의 출처를 주기도 합니다. I don't know 유형도 기억해야 되고요. Yes or no로 대답을 하겠지만 이 yes or no는 초반에는 yes or no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일부러 생략을 해줍니다. 생략을 해줌으로 헷갈리라고 그러겠죠?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A번부터 볼게요. I'm in the meeting room. 내가 미팅 룸에 있대요. room 속어 미팅 룸. B번, she's one of the presenters. 프레젠터 중에 한 명이다. 그 다음, only 15 people have enrolled. 자,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소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토익 공부를 쭉 해온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소거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단어 소거. 자, 이거 다 적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소거가 된다라는 것도 자동 반사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왜 암기를 해요? 자동 반사하기 위해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사 발음. 유사 발음이 난다라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슷한 발음을 넣어서 틀려라라고 만드는 문제예요. 세 번째, 품사가 다른 것도 소거를 하겠습니다. 품사, 다른 단어. 파트 2와 그 다음에 파트 3, 4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파트 3, 4 같은 경우는 품사가 다른 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왜냐면 키워드가 들리는 걸 바로 정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파트 3, 4니까요. 근데 2는요, 이걸 가지고 일부러 함정으로 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어의 불일치. 주어가 일치되는지 안 일치되는지, 일치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트레이닝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최대한 머리를 빠르게 굴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소거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의문사 의문문이 나와요. Yes or no 가능 불가능? Yes or no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너무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짝꿍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짝꿍들이 아닌 것들을 소거할 수 있어야 되고 짝꿍을 바로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째, 우회적인 답변들입니다. 우회적인 답변에 I don't know, 정보 출처, 그리고 나서 이 기타 등등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에 추가를 해넣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노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파트 2는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노트 반절 옆에다가 질문, 그리고 정답, 헷갈렸던 거 적고, 혹은 이제 우회적인 정답들이죠.
질문, 정답, 우회적인 정답들도 계속 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해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풀다 보면 이제 조금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A번 같은 경우는 미팅룸이 반복됐죠. 주어에 불일치죠. 그리고 나서 only 50 people have enrolled. 이런 게 약간의 우회적인 느낌이 들어요. 충분하니 그러면 충분해 아니 불충분해 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수량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only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원이 적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Only 50 people have enrolled. 등록한 게 50명 정도밖에 없어. 충분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번의 질문과 C번 같이 나열해서 적고 공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8번 요청 의문문입니다. Can you pass the scissors? can으로 시작하고 could로 시작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해요. 그럼 보통 뭐라고 하나요? 싫어 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면 해줄게 라고 말을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승낙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거절도 하긴 하는데 그냥 아니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well, I'm busy at the moment. 나 지금 바빠서 못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scissors를 지금 pass 해준다 못해준다? 해준다라고 하는 B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Sure, 기대요.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음원을 들으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제안문 그리고 권유 의문문인데요. 여러분, what if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 이 what if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요청과 제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can you처럼 여러분 승낙과 거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if we moved these tables to make more space? A. On the table. B. It's very spacious. C. That sounds great.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니까요. 아까 우리 요청문처럼 승낙과 거절처럼 우리가 흘러가면 That sounds great. 좋아.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table 속어, space, spacious 속어, 유사 발음 속어. spacious는 넓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Where 의문문은요, 기본적으로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장소 키워드를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B번처럼 check the top drawer가 정답이죠. 그리고 나머지도 보시면요. 여기서 핵심은 where. 제3자가 leave, 두고 갔니? 리포트를 budget 속어, 리포트 속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where는 장소, 그리고 when은 시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점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연한 사실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when일 때 where의 키워드가 나오면 속어. 그리고 또 정보의 출처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정보의 출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3자에게 why don't you ask Mr. Lee? 그 다음에 또 why don't you check the bulletin board? 이런 식으로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또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정리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12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how 의문문은요,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how는 비동사로 시작하는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ow was the speech? It was informative. 매우 유익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과 생각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만약에 How do you like?로 물어봐요. 지금 질문이랑 동일하죠. How do you like?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좋아해?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뭘 물어본다? 어때라고 하는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견과 생각이기 때문에 의견 생각을 말해주는 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how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do does did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주어와 동사가 나열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How can I get to the post office?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방법은 by 플러스 ing, 명령문, 제안문,
그냥 평서문으로 이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가 같이 나열된 경우는 이 각각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How long은 기간을 물어본다. How much는 가격을 물어본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반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질문을 듣고 다시 문제를 풀어볼까요? How do you like working at the headquarters? A. So far, so good. B. I have to work alone. C. Let me check later. 자, how do you like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라는 게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속어도 해봐야죠. work 속어, check later. 자, 일단은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 나의 의사를 묻는데 갑자기 나중에 확인해 본대요. 내 마음을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의 만능 정답이긴 하나 how do you like이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100%로 정답이 되는 패턴들도 암기를 해주시고 만능 정답은 상황에 부합해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C반은 이거는 이제 만능 정답으로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5번으로 갈게요. which 질문입니다. which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명사와 동사의 패턴들이 매우 중요해요. Which of the applicants가 등장했죠. applicants 중에 어떤 사람이 was offered job, 그 직업을 받았는가? 즉, 누가 선정됐어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바로 말해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Which of the applicants was offered the job? A. You should fill out the application first. B. The first one we interviewed. C. Excellent job. 자, 먼저 정답은 당연히 B번이고요. You should fill out the application first. applicants, application. 자, 발음이 비슷하죠? 자, excellent job 이렇게 갑자기 잘했대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오퍼 되었는지 이건 원하는데 갑자기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상황상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번 선택하고 넘어가는 유형이었죠. 자, 그 다음 평서문입니다. 여러분, 평서문은요.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문제 상황이 등장한다 그러면 해결하고 싶어요. 의견을 말한다, 맞장구 많이 쳐요. 정보를 말하면 이 정보가 맞다 틀리다 아니면 맞장구 등등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나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평서문도 있습니다. I'd like to cancel my reservation.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거를 해결해주고 싶죠. 약간의 문제 상황의 뉘앙스처럼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cancel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와주고 싶죠.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d like to cancel my reservation. A. Yes, I like it. B. The cans were collected in the hotel lobby. C. What's your reservation number?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번 당연히 아니죠. 나 취소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자, 상대방이 sales representative일 텐데 아니면 요거를 상담을 하고 응대를 하는 직원일 텐데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자, B번. The cans were collected in the hotel lobby. 전혀 상관이 되지 않고 cancel과 cancel을 뭔가 위치시킨 것 같습니다. What's your reservation number? 해결하게 주기 위한 그런 키워드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포인트에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부가 의문문으로 갑니다. 부가 의문문은요, 이 문장에서의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정보를, 이게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혹은 의견에 대해서 동조를 얻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보세요. It's supposed to be a good restaurant, isn't it? 이거 진짜 좋은 레스토랑이야, 맞지? 일단 나의 의견, 뭔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레스토랑으로. 그랬을 때 좋은 레스토랑이야? 아닌데? 혹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자, 요거 듣고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It's supposed to be a good restaurant, isn't it? A. It might serve mainly European dishes. B. Only if you've made a reservation. C. Yes, but it's certainly not cheap. 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좋은 레스토랑이야 라는 정보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레스토랑 같거든요. 그게 맞니 틀리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되거든요. B번을 보시면 Only if you've made a reservation. 너가 예약을 한다면야 라는 의미죠. 예약하면 좋은 레스토랑이고 예약 안 하면 안 좋은 레스토랑인가요? 그런 논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C번에 보니까 Yes, but it's certainly not cheap. 좋지만 가격은 비싸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정보, good restaurant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게 바로 C번입니다. 자, 정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강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파트 1과 2에서, 특히 파트 2에서 우리가 최대한 오답률을 줄여서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요. 문제를 풀고 패턴을 계속적으로 정리하다 보면요.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해력이 약하거나 어휘력이 약하다면 당연히 이걸 베이스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 갖고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다? 강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사들 다 만점 받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